전기에서 나타난 부분이 바로 아주 러프한 자료, 아직 수정 전, 러프한 자료죠. 아직 거친 자료가 나오죠. 수정 전이죠. 그럼 여기서 수정하면요,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죠, 그죠? 수정 후 이렇게 되잖아요. 수정 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부를 마감하면 재무제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물론 이 장부 마감은 손익부터 먼저 마감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집합손익이 나타나서 넘어가면 여기 바로 손익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 있죠. 자산부채 자본. 요 계정 요렇게 마감이 되죠. 그죠? 네, 그죠? 근데 이거 전체적인 거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요. 분개하면 분개된 내용이 전부 다 기록되는 장부가 나와요. 이게 분개장이 돼요. 그죠? 정기는 말 그대로 각 계정의 잔액을 누적으로 잔액을 관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있죠. 총 계정 원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원장이 생기죠. 지금 우리 기본 강의 때 할 때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장부들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분계장하고 총계정 원장은 우리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걸, 그죠? 차지하니까 얘를 주요 장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장부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전부 다 보조 장부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알고 있는 현금 출납장, 그 다음에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그죠? 모든 얘 두 개를 빼고는 전부 다 보조 장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품 수불장 이런 거 있잖아요. 상품 재고장. 그래서 보조 장부는 현금 출납장은 많지만 분계장은 뭡니까? 보조 장부가 아니고 주요 장부다. 그러니까 주요 장부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익히시라 이거죠. 두 개를 익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조장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산표의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 경우라도 존재할 수 있죠. 이 시산표는 그죠? 이게 검정표지만 똑같은 금액이 누락되거나 바꿨으면 그죠? 얘가 그죠? 인지를 못해요. 멍해요. 얘가 그죠? 알 수 있는 거는 차변에 두 번 적는다든지 대변에 있어야 될 거를 차변에 적는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요. 차대가 맞지 않아요. 그럴 때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정에 오류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도 있고. 예, 시산표는 말 그대로 있죠. 합계잔액 시산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는요. 합계잔액 시산표입니다. 그래서 예,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을 집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요. 이거 충분히 아실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우리 EPS 주당 이익을 물어보네요. 그래서 주당 이익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EPS 2015년도도 나온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 같네요. EPS 한번 보죠. 그래서 이거 그죠? 주당 순이익인데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은 여기에 보통주 순이익. 보통주 순이익의 정의는 당기 순이익에서 또 그죠? 이런 분이 많더라고요. 잘 안 보인다고 좀 그죠? 이렇게 좀 적어야 돼요. 당기 순이익에서 뭘 빼요? 우선주 배당금을 빼요. 우선주 배당금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가 보통주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 유통되고 있는 물론 이 안에 유통이 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 문제에서는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을 구하라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그거는 만약에 구하라 하면 현금이 수반되면 그 수반된 시점에 수를 정하는 거고 유통됐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 주식이 있다라면요 그거는 유통이 안 된 거니까 그 시점에 차감하는 거고 무상증자 같으면요 원구주에 기산해서 그죠? 소급해서 주식수를 구해요.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그런 말이 없죠. 그냥 기초 보통주 이렇게 나오고요. 기초는 1월 1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런 게 없으니까 1년 동안에 얘가 유통됐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만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얘를 구하라는 문제가 하이라이트인데 얘를 쉽게 내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보면 2,600만 원이고 우선주 배당금만 뽑으면 되겠죠. 우선주 배당금은 항상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뽑는다. 그러니까 액면 금액이 5,000원 그리고 주식수는요. 그죠? 뭐 5,000주 이렇게 되면 결국은 500만 원이 결국은 자본금이 될 거고 2,500만 원에 8% 하면요. 20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요 금액이 어떻게 뽑았냐면 자 5,000주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500원씩 이렇게 할까요? 그죠? 액면이 몇 프로입니까? 8% 요만큼이 바로 뭡니까? 우선주 배당금이 되는 거예요. 요 금액이 얼마냐면 20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요 금액은 2,400이 되니까 빼면 2,400원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차는 문제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분자를 구하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분모를 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EPS 주당 순이익을 구할 때는요. 항상 얘처럼 쉽게 나오면 쉽게 출제되면 모르지만 이렇게 분모 있잖아요. 여기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수를 구하려면 어려우니까 그 정도는 구할 수 있도록 가볍게 그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기출 2015년도 문제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보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쉽죠, 그죠? 왜 쉬울까요?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X1년 초에 설비를 샀네요, 4년. 그래서 2,000원에 취득. 정액법으로 강가상각. 그리고 얘를 어떻게 했습니까? 1년 쓰다가 말에, 처분했네요, 그죠? 뭐 어렵지 않잖아요. 보세요. 짧잖아요. 쉽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처분을 할 때는 처분 시점에 뭡니까? 일단 장부가액을 찾아야 돼요. 장부가액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분 대가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좀 이렇게 줘야겠다. 네, 처분 손익을 그죠? 이렇게 이제 인식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X액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한번 풀어봐라 이 말이죠. 장부가액은 뭐냐면 우리가 사고 나중에 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이죠. 그걸 장부가액이라 하죠. 그럼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보면 처음에 2,000원 주고 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2,000원 이렇게 적습니다. 2,000원이 처음 있었죠. 그죠? 그러면 지금 감가상각이 1년 동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가상각은 얼마를 기준합니까? 감가상각 정액법은 잔존가치를 빼죠. 그럼 요 금액이 얼마죠? 1,800원이잖아요. 근데 몇 년입니까? 4년 이렇게 빼면 요 금액은 여기 바로 1차 연도에 상각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 얼마죠? 450원 됩니다. 이 정도가 계산이 안 됐다니. 뭐지? 450. 그럼 요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요 금액이 바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 뺀 나머지가 장부가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하면 1,550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처분을 얼마 했다고요? 1,400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봤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 손해봤습니까? 이렇게 해서 손해봤으니까 뭐 150원만큼 당연히 그죠? 싸게 팔았으니까 150원만큼 손해본 거 아닙니까? 처분 손실이 나타납니다. 150원 손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풀이하는 거 보셨죠? 아주 뭡니까? 그 요소 처분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풀이하는 프레임을 알아가지고 딱딱딱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풀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9번까지 했고요.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뭐 홀짝홀짝으로 뭐예요? 홀짝홀짝으로 뭐 계산 문제 하나 내고 그죠? 이론 문제 하나 내고 뭐 그런 거예요.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표시 그죠?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설명이죠. 그죠?
우리가 재고자산의 판매 또는 매출 채권의 회수 시점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뭡니까?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못한다. 그죠? 일반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초과하더라도 뭡니까? 이런 매출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회수 시점이 보고기간 초과하더라도 뭡니까? 예외가 뭐냐면 그 해당 초과 기간이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라면요. 여전히 뭡니까?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초과하지만 이 기간이 정상적인 영업주기 있죠. 영업주기 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라면 여전히 뭡니까?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일단. 틀린 거 1번 되고 나머지가는 왜 맞는지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우리 원칙이 뭐냐면요.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법이에요. 배열법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IFRS에서는요. 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 배열법, 혼합법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와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할 수도 있다. 다 두 개 다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 인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맞고요. 자, 수익과 비용은 어느 항목도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특별 손익을 특별 손익이라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 특별 이익 이런 거 있었는데 특별 손익은 없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단기 손익의 계산서에 성격별 분류하고 기능별 분류 있죠, 그죠? 성격은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방법. 기능별 분류는 매출원가법이라 하죠. 매출원가가 있는 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규정이 됩니다. 이것도 오화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포괄손익계산서에는요.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로 작성되거나 두 개의 보고서, 즉 단기 손익으로 부분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일단 포괄손익을 별개로 보는 두 가지로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잘못된 겁니다. 난해하죠. 약간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점은 이 주제는요.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논다고요. 누구나가 다 아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기본 강의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 개념을 익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11번 볼게요. 우리 얘가 또 뭐예요? 또 사람 또 하나는 홀짝홀짝으로 지금 계산 문제를 내네요. 40문제 중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한 20문제 가까이가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분의 이걸 40분에 푼다는 자체가 시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프레임이 있어요. 푸른 프레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관 중인 창고의 상품이 모두 소실. 화재로 인한 소실된 상품의 추정 금액. 전 회차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까요? 일단은 기말에 내가 창고에 있어야 될 금액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모두 소실됐네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일부 남아있다라면 그 남아있는 금액에서 실제 이론적으로 남아있을 금액에서 남아있는 걸 차액을 뭡니까? 그죠? 소실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예 없다. 그럼 다 소멸됐다면 이론적으로 남아있어야 될 기말 재고 금액이 전부 다 뭡니까? 예, 그죠? 소실된 금액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아까 전에 했던 거. T를 그려가지고 뭡니까? 그죠? 여기 상품 이렇게 하고 기초 이렇게 적죠, 그죠? 그럼 여기 뭐 적습니까? 예, 순매입액을 적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건 기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매출원가 X 이걸 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소실됐으니까 기말 재고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260원 적고 요 두 개가 뭐예요? 순매입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순매입액은 매입한출은 빼잖아요, 그죠? 요 금액이 2,100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금액이 이렇게 와야 돼. 2,1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금액은 3,36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금액도 3,360원이 돼야 되니까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하. 그러면 매출 원가만 구한다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럼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하죠?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매출 원가는 이렇게 구하죠. 순매출액이 아까 전에 중복 문제네요. 순매출액에서 여기 매출 원가를 빼고 금액이 바로 매출 총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기 순매출액의 의미는 요거 3,500원, 요거 차감이 되니까 3,500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요 금액은 3,500원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런데 매출원가는 얘를 보고 우리가 추론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매출 총이익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출 총이익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얘가 1이라면 얘가 0.8이고 얘가 0.2라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여기 바로 매출 총이익률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500원 곱하기 0.8 하면 그러면 이걸 통해서 2,800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딱 있는 거죠. 요 금액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서 2,800원이다. 그러면 3,360원을 그죠? 그럼 빼게 되면 결국은 X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기말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죠? 560원이 정답이 됩니다. 요만큼이 소지됐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아까 전에 제가 앞선 문제하고 동일한 있죠. 개념이 되겠죠. 이런 문제를 굉장히 잘 내요. 꼭 한 문제 출제되니까 여기에 있는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오류 수정의 문제네요. 지금 현재 이 결산 수정 반영 전에 당기 수익은 1070, 000이다. 근데 다음에 이런 있죠. 두 가지의 결산 수정 사항을 반영한 후에 변화된 그죠? 당기 수익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1번이라고 가정하고요. 여기가 2번이라고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 전에 있죠. 수정 전에 당기 순이익은 얼마냐면 우리가 107만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수정한 후에 그죠? 이 두 가지에 수정한 후에 이건 얼마냐? 이걸 X를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요걸 지금 해서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반영이 안 됐다 이거죠? 자, 요게 7월 1일 날 돈을 빌려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1년 후에 원금과 이자 6%를 회수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면 올해 중에 1년치 이자가 얼마죠? 1년치 이자가. 그 이자면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이자 수익을 얼마 계산해야 됩니까? 그냥 회계 처리 말고 이렇게 할게요. 회계 처리 여기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그럼 요거 기말 결산 분계 발생주에 따라 발생해야 되죠. 요 금액은 얼마일까요? 여기 1년치가 얼마죠? 라고 하면 18,000원이지 지금 그죠? 12분의 6이니까 9,000원만큼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요건 미수 수익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9,000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측면에서 뭡니까? 요만큼은 수익을 뭡니까? 수익만큼을 플러스 해야 되죠. 얼마만큼은? 플러스 했어야 된다. 그죠? 될 것이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12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를 24,000원 그럼 한 달에 2,000원씩인가요? 2,000원씩을 현금 지급하면서 선급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그럼 기말에 뭐 하죠? 당연히 단기에 그죠? 12월 한 달 동안에 인식할 2,000원은 계산하고 선급 보험료 있죠? 선급 보험료 선급 비용 좋습니다. 선급 비용 이렇게 2,000원 그죠?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 아닙니까? 지금 얘는 얘를 누락했고 얘를 누락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요걸 해서 비용은 뭡니까? 2,000원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걸 순액으로 하면 그건 7,000원이 더해져야 된다. 그럼 이렇게 딱 하시면 그럼 결국은 1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찾아가지고 딱 있으면 반가운데, 그죠? 없으면요. 되게 당황스럽죠. 열심히 풀었는데, 그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회계처리, 요 문제는 기말의 결산 분계를 정확하게 할 수 없다면 맞출 수 없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투자 부동산 볼게요. 투자 부동산은 말 그대로 투자 목적으로, 그죠? 한 부동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는 거. 투자 부동산은 말 그대로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는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용 리스로 있죠. 제공한 자산,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아직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는,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본사 사옥을 사용하고 있다면요. 유형 자산이니까 당연히 투자 부동산이 아니죠. 자, 최초 인식한 후에 우리는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원가 모형은 그죠?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거고, 공정가치는요. 여러분들은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평가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했다라면 올랐으면 평가이익, 떨어졌으면요 평가손실, 수익과 비용으로 전부 다 뭔가 수익과 비용으로 전부 다 평가이익과 손을 다 인식합니다. 전부 다 IS로 인식한다 이렇게 먼저는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투자 부동산은요 당연히 뭐죠? 손상회계를 적용하는 이유가 감가상각하고 그냥 손상 여부를 판단해 보는 거야. 그래서 가치가 하락했다면 추가적인 손상자산을 인식하죠. 만약에 얘가 공정가치